405페이지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거기 봅니다. 우리가 실명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일단 실명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 적용을 배제하는 걸 잠깐 볼게요. 그래서 실명법 적용 배제, 적용 배제 그랬으니까 적용 안 한다는 겁니다.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 어떤 거냐면 양도담보라든가 가등기담보 같은 경우는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 이런 것들은 실명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구분소유적 공유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 이 구분소유적 공유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을까요? 상호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이라 그러죠. 이 상호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를 했을 때 여기도 실명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 등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실명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실명법 적용 대상인데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명법 적용 대상인데 특례를 인정해서 유효 처리해 주는 게 있습니다. 실명법 적용 대상이지만 특례를 인정해서 유효. 실명법을 적용하게 되면 무효가 되거든요. 실명법을 적용하면은 무효인데 단 이 무효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무효는 무효인데 무슨 무효가 아니라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아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법률행위로서의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3조 위반은 아니라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해서 무효는 아니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무효는 무슨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라는 소리예요. 무슨 무효라고요? 상대적 무효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절대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아니니까 103조 위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103조 위반에 대한 무효가 아니니까 746조 불법원인 급여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불법원인 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면 746조 불법원인 급여를 적용해야죠. 해야 되는데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상대적 무효니까 상대적 무효이면 불법원인 급여를 적용 안 하죠. 그래서 이건 지금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실명법 적용을 해가지고 실명법 적용 대상이 무효로 해야 되는데 무효로 하지 않고 유효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특례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3개가 있느냐 그랬더니 종중이라든가 종중 또는 문중이 조세 회피라든가 또는 탈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종중 문중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은 유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법률원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법률원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이것도 특례를 인정해서 유효다. 조심할 거 사실혼 배우자는 아닙니다. 법률원 배우자에게 명의 등기를 했을 때 요거 실명법 위반이 아니로 봐서 특례로서 유효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혼 관계로 있다가 사실혼 관계에서 명의 신탁을 했습니다. 그럼 무효죠? 그랬다가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혼인 신고를 했으면 유효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원 신고한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그래서 사실혼 관계 때 명의신탁한 거는 무효였다가 법률혼으로 신고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유효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유효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법률혼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이 종교단체 종교단체의 명의로 산하기관이 이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이 특례를 좀 손봐야 될 것 같은데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기관이 부동산 소유한다. 이 굉장히 종교단체에서 이 탈법 행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탈법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될 것을 보여집니다. 근데 한국의 종교기관을 그 정치인들이 너무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종교단체들이 부동산을 사들여 가지고 뒤에서 많이 하던데 문제가 저거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자, 실명법과 관련해서 자 그러면은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저쪽 408페이지 쪽에 삼자가 명의신탁을 좀 볼게요. 삼자가 명의신탁이다. 삼자가 명의신탁은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살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지인과 짜고서 명의신탁 좀 하자.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을 했습니다. 이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이 실명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으니까 신탁자고 거기 이름을 빌려줬으니까 수탁자가 됐습니다. 그럼 본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가지기가 곤란한 공무원이라든가 뭐 LH 직원 같은 사람들 전부 다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LH 직원이라든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명의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의 이름으로 사놓는 경우가 많아요. 국유재산 관리청에 있는 직원들이 국유재산 매각을 할 때 자기네가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좋은 거를 삼자 명의로 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LH하고 똑같은 거예요. LH들이 지들이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좋은 거 미리 사놓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매도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주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수탁자하고 매도인하고 사이에 어떤 계약 관계가 존재했나요? 그 계약 관계가 없죠. 대금을 주고받은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실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체 관계가 없는데 등기가 넘어갔어요. 실체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등기가 넘어간 이 상태는 무효의 등기라 그래요. 그래서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무효의 등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병이죠. 지금 시험 문제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꼭. 그래서 요 경우에 현재의 소유자 등기가 을한테 넘어갔다 하더라도 을이 갖고 있는 등기는 무효의 등기니까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현재의 소유자는 그대로 매도인 병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그대로 매도인 병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신탁자가 요 수탁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정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거를 갖다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왜냐? 아니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적이 없는데 등기가 쳐진 적이 없는데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기가 소유자였던 적이 없어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넘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체가 없습니다. 자, 원인 무효의 등기라도 등기를 지금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데 이 등기, 이 원인 무효의 등기를 이걸 수탁자가 이렇게 신탁자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이거 된다. 이거 됩니다. 돼요. 그다음에 수탁자가 지금 가짜 어쨌든 무효의 등기지만 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효의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한테 팔아먹으려 그래요. 정한테 팔았는데 이 정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데 일단 3자 병하기에 넘어와 버리면 등기가 실명법에 의해서 등기가 3자에게 넘어와 버리면 3자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실명, 자기 명의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갖고 있다 팔아버렸을 때 3자한테 등기가 넘어가 버리면 그대로 그 3자는 선이든 악이든 가리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 갑과 을 사이에 요 매매 계약은 어쨌든 유효죠?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입니다. 그러면 등기가 지금 병한테 넘어갔다 하더라도 물론 갑이 병한테 부탁을 해서 등기를 을한테 주세요라고 했지만 지금 이 신탁자가 여기 갑이 이 병한테 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매매를 해서 샀으니까 지금 갑과 병 사이에 갑은 매수인의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매수인은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물론 부탁을 해서 병한테 주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을이 갖고 있는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 몇 년 살아있다? 10년 살아있습니다. 10년의 등기 청구권이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3자간 명의 신탁이다 또는 계약 명의 신탁이다 이거를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은 수탁자를 기점으로 결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누굴 기점으로 결정한다고요? 수탁자. 요 수탁자를 기점으로 해서 수탁자가 명의만 빌려준 건지 아니면 수탁자가 가서 자기가 직접 계약했는지 수탁자가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뭐로 가는 거예요? 계약 명의시다. 수탁자가 매도인하고 직접 가서 계약을 하면 뭐로 바뀐다고요? 계약 명의 신탁이고 수탁자가 명의만 빌려줘서 명의만 받아오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3자가 명의 신탁. 그래서 중간 생략형이라 그래요. 3자가 명의 신탁, 중간 생략형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를 빨리 판단을 해 줘야 되고 거기서 현재 소유자는 병이기 때문에 지금 을이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갖다 바치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서 등기가 현재 을한테 있습니다. 을한테 있으면 요 현재의 소유자인 매도인은 이 무효의 등기를 갖고 있는 을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등기 말소 현재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병이라니까. 현재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병. 을이 갖고 있는 등기는 무슨 등기? 무효의 등기. 아직 안 갖다 바쳤다는 걸 전제했을 때 무효의 등기를 을이 갖고 있으니까 매도인 병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예. 자, 그러면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예. 자, 9번 보겠습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2020년 4월 5일 갑소유의 엑스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산 상황을 은폐하기 위하여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여자친구 병 명의로 하기로 병과 명의시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갑은 그의 부탁대로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뭐가 틀렸습니까? 3번이 틀렸죠.
1번 을과 병 사이의 명의시탁 약정 무효다. 요거죠. 지금 거기 여기 문제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을은 갑으로부터 갑 소유의 X부동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갑이네요. 문제상으로 여기가 갑이고 여기가 을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병으로 돼 있네. 문제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다시 볼게요. 을과 병 사이의 명의시탁 이거네요. 을과 병 사이의 명의시탁은 뭐가 된다? 무효다. 무효 맞네요. 두 번째,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다. 여기 봅니다. 엑스토지 지금 엑스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엑스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다? 갑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을과 병에 대하여 을은 병에 대해서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봅니다. 을은 병한테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있다고 해서 3번 틀렸네. 4번 을은 갑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여기입니다. 을이 병한테 매매대금을 줬으니까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갖다가 등기까지 다 줬는데 이걸 반환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반환 청구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을이 병과 혼인한 경우에 잠깐만 여기 을과 병이 혼인하게 되면 법률혼이 되죠. 법률혼이 되면 실명법 적용 대상 특례가 돼버리죠. 법률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실명법 적용 대상인에서 특례가 정도 유효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법률혼이 돼버리면 이제 이게 무효의 등기에서 뭐가 된다? 유효가 돼버리니까 이제 소유자가 누가 돼버린다? 병이 돼버려요. 유효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5번 을이 병과 혼인하는 경우에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혼인 후부터 대외적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다. 맞네요. 자, 그래서 양자간 명의신탁을 받고요. 자, 그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을 좀 보겠습니다. 자, 계약 명의신탁이 이 408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 쪽에 있으니까 보세요. 자, 갑이 지금 부동산이 어디가 좋다라는 정보를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했고 물론 이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랬더니 을이 내가 돈 없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매수 자금 내가 대줄게. 그래서 이 매수 자금을 받아서 그래서 매도인 병과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병이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는 거를 뭐라 불러요? 선이라 그러죠. 그럼 선의의 매도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부탁을 했으니까 그 신탁자가 되겠고 명의 그걸 부탁받은 사람이 수탁자인데 이 수탁자가 지금 직접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도 수탁자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수탁자가 가서 하고 대금도 이자금 갖다가 누가 쳤어요? 수탁자 을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등기도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을입니다. 왜냐하면 을과 병 사이에는 계약을 했고 매매 대금도 줬고 등기도 받았으니까 실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을과 병 사이에는 완벽한 실체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을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현재의 소유자는 을입니다. 현재의 소유자는 을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신탁자가 요 수탁자를 상대로 해서 이 명의신탁, 요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효잖아요.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청구 안 됩니다.
자, 이 수탁자가 그래서 명의신탁을 할 때는 수탁자가 말 잘 듣는 사람을 보통 수탁자로 정하죠. 자기 집에 가사 도우미라든가 정원사라든가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수탁자를 정하고 그 집 자식들한테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걸 줘가서 잘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보통 해놓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수탁자가 그래서 이렇게 신탁자한테 부동산 갖다 바치는 거 이거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자, 그다음에 현재의 등기를 을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등기를 제3자에게 을이 팔아먹는 거. 을이 이 본인이 등기를 갖고 있으니까 원인을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제3자 정한테 팔아버렸습니다. 3자 정한테 팔아서 3자가 선이냐 악이냐를 불문하고 3자한테 등기가 넘어가 버리면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거기에 3자가 명의신탁이든 계약 명의신탁이든 일단 3자에게 등기가 넘어가면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등기 이전 청구는 안 되는데 뭐는 달라고 했으면 이 매수자금에 의해서 가서 샀으니까 이 매수자금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요 매수자금은 요 매수자금에 대해서는 등기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등기는 돌려달라고 못하니까 그러면 이 대금은 돌려달라. 너 이거 부당이득이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등기는 못 돌려달라고 하지만 뭐는 돌려달라고 했어요? 매수자금.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냐면 아까 이 실명법 위반한 것 자체가 이게 103조 위반 반사적 법률 행위를 위반한 것을 볼 수는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746조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746조가 적용되면 불법인 급여에 의해서 못 돌려받죠. 그런데 적용 안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돼서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는데 안 돌려줬다. 안 돌려줬을 때 을이 지금 가지고 있던 이 부동산을 점유를 하면서 이 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왜 유치권 행사 안 된다? 유치권 행사가 안 되는 것은 이거 매수는 매매자금이니까 매매자금, 권리금, 보증금 이런 건 전부 다 유치권 행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권리금, 매매대금, 그다음에 보증금, 물품 자재대금 이런 건 전부 다 유치권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수자금은 매매대금이기 때문에 이 매매대금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거를 계약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데 왜 계약명의신탁을 부르냐면 수탁자가 가서 매도인하고 직접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하고 등기를 받아서 수탁자가 가서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계약명의신탁. 수탁자 기준입니다. 수탁자가 직접 가서 계약한 거 계약명의신탁. 그다음에 여기는 수탁자가 명의만 빌려줘서 명의만 받은 거예요. 명의만. 그래서 명의만 받은 것은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요거는 수탁자가 가서 직접 계약했으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계약명의신탁입니다. 지금 여기 칠판에 써놓은 거, 요 칠판에 써놓은 것은 매도인이 어떤 경우라고 돼 있는 거예요? 선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갖다가 매도인이 악이다. 매도인이 악이라고 줘버리게 되면 이쪽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쪽 거를 적용하게 돼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 다시. 지금 매도인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선이기 때문에 이쪽에 적용됐어요. 계약명의신탁에 적용됐는데 매도인이 악이라고 적용하면 뭐로 넘어간다고요? 3자간 명의신탁으로 바뀌게 돼요. 매도인이 뭐라고 바뀌면 3자간 명의신탁으로 바뀐다고요? 악이라고 바뀌면 3자간 명의신탁을 적용한다는 거. 매도인이 선이라고 돼야만이 계약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잘 확인해야 돼. 이게 선일 때라야 계약 명의신탁으로 하고 악이라 그러면 3자간 명의신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굉장히 시험 문제를 잘 못 풀어서 잠깐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은 중개법령에 그대로 적용됩니까? 중개법령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 민사특별법은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실명법 이 세 가지 법률은 그대로 중개법령에서 세 문제가 그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민법에서 나오고 중개법령의 세 문제가 그대로 또 똑같이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섯 문제를 민사처벌 여섯 문제를 생각하시면 안 돼.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지금 바로 써야 돼. 현장에 나가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바로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알아서 잘 하시겠지 뭐. 자, 10번 풀어봅니다. 10번. 지금 여기 삼자간 명의신탁, 이 삼자간 명의신탁하고 계약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거 두 개 다. 그러니까 병이 정한테 팔아먹었다. 을이 병한테 정한테 팔아먹었다. 이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 무슨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요? 횡령죄. 횡령죄를 구성한다라는 판례가 변경이 돼서 없어요. 그 중개법령에서 똑같이 아마 횡령죄를 물어볼 건데 횡령죄 적용 안 합니다. 횡령죄가 적용되는 거 남은 거는 양자간 명의신탁에 하시는 게 남아 있어. 갑이 을한테 이 을이 돈이 없어서 여기 병한테 가서 계약할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그 계약할 돈을 줄게 그래서 준 거고 그러면 등기를 못 돌려받으니까 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해서 이거 돌려받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거와는 관계가 없고 을이 이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대해서 횡령죄를 구성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이거든요. 요 매수자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 10번 문제 풀어보세요. 지금 문제를 푸는데 다 눈으로 푸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실수를 안 하고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그걸 눈으로 자꾸 풀면은 실수를 하게 되고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빨리 그려야 돼요. 그걸 갖다가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꾸 눈으로 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문제를 그러면 자꾸 엉뚱한 걸 고르게 됩니다. 눈으로 간단하게라도 빨리 그리셔야 돼. 읽으면서 병 1번입니다. 병소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업자 갑은 월세 탈세 목적으로 친지 을 사이에 명의시탁 약정을 맺고 을에게 매수자금을 줬다. 박스 을에게 매수자금을 줬다. 누가 을에게 매수자금을 줬어요? 갑이 줬네. 매수자금 주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도록 하였다. 자 여기서 무슨 형이라는 게 결정났어요? 계약 명의시탁이네. 왜냐 을에게 매수자금을 주고 을한테 매매 계약을 하니까 을이 수탁자가 됐고 수탁자가 가서 계약하게 되면 뭐로 간다고요? 계약 명의시탁. 빨리 그려봐야 되는 거니까 금방 그릴 수 있어요. 그리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바로 떠르륵 그려놓고 해야 그래야 문제를 안 놓쳐요. 읽으면서 그래야 지문을 딱딱딱 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뭐가 옳습니까? 1번이죠. 을은 완전한 소유권 취득. 여기 있습니다. 누가 현재의 소유자 누구라고 했어요? 을이 현재의 소유자다. 그대로 그냥 이 그림 그대로 시험 문제가 지금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는 을이다. 그래서 1번 답이 됐어요. 현재 소유자 을이다. 맞네요. 자, 그다음에 2번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시탁 약정은 유효하다. 여기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시탁은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했다. 여기 봅니다. 병이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한다는데 을이 지금 이제 자기하고 계약하고 대금도 잘 쳤기 때문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말소 청구 안 돼요. 말소 청구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악이었을 때 악이가 지금 매도인이 악이가 되면 일로 간다 그랬죠? 예. 그러면 매도인이 등기를 갖고 있는 수탁자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악의가 돼버리게 되면 현재의 소유자는 누구로 바뀌어요? 매도인으로 바뀌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매도인이 수탁자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문제는 선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뭐로 되어 있다고요? 선이에요. 선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 3번에 왜냐 그러면 거기 모르는 병이란 말을 줬죠? 그 밑에 을은 갑의 부탁대로 명의시탁이 있음을 모르는 병이 뭐예요? 선의의 병이에요. 그러면 선의의 병이면은 계약 명의시탁에서는 여기 이거죠. 병이 을한테 등기 말소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죠. 자, 4번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시탁 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네요. 이 갑이 을한테 이 명의시탁 약정을 해지를 원인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따 틀렸고요. 5번. 만약 을이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면 정이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시탁 약정을 알았다면 뭐예요? 악이. 정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자, 을이 정한테 팔았을 때 정이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제3자한테 등기할 때 넘어가 버리면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둘 다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양자가 명의시탁이든 3자가 명의시탁이든 계약 명의신탁이든 일단 3자한테 등기가 넘어가면 다 소유권을 뭐한다고 취득한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미사특별법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간단하게 저쪽 등기법을 잠깐만 잠깐만 봐드릴게요. 자, 252페이지를 한번 가봐요. 어, 252페이지에 거기 꼭대기 양가로 2번에 등기 청구권이란 말이 나왔어요.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법률행위를 했다 그랬으니까 계약을 했네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해보죠. 자, 그래서 매도인이 되겠고 매수인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매수인이 잔대금을 다 쳤다. 잔대금을 다 쳤다라고. 자, 잔대금을 다 쳤어요. 그러면은 이 매수인은 잔대금을 다 쳤으니까 매도인에게 등기를 달라고 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있겠죠? 무슨 청구권이 있다고요?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등기 청구권이 이렇게 있어요. 자, 등기 청구권이 지금 매수인이 행사를 했는데 이 매수인은 현재가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자, 잔대금을 쳤다라고 하더라도 등기를 안 받아봤으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 달라고 얘기하면 채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면 이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된다고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 이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0년 적용됩니다. 다시 한번.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몇 년이라고요? 10년. 그래서 매매를 해가지고 지금 이 매수인에게 있는 등기 청구권은 10년 안에 행사를 해야 된다. 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안에 등기를 받아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이 계약이 무효 취소됐습니다. 이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그러면 지금 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채권자 등기 청구권에서 이 등기를 달라 그래서 등기를 갖다 넘겨줬어요. 이렇게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줬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해주는 시점에 점유도 인도된 것으로 보죠. 다시 한번 등기가 넘어가는 시점에 모두 넘어간 거로 본다고요? 점유 인도도 함께 된 것을 본다. 우리 민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이전되는 시점에 모두 넘어갔다고요? 점유 인도도 함께 이루어진 것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한 달이 됐는지 6개월이 됐는지 뭐 2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약 자체를 무효 취소를 한다는 의사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상대방에게 넘어갔던 이 소유권, 이 상대방에게 넘어간 소유권은 자동으로 백해서 매도인에게 돌아간다 그랬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소유권의 복귀라고 그랬습니다. 뭐란다고요? 소유권의 복귀. 다른 말로 뭐란다 그랬어요? 유인성. 그 유인성에 의해서 소유권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돌아갔는데 등기는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죠. 소유권만 복귀되고 등기는 그대로 매수인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돌아왔으니까 이 소유권에 기해서 이 매도인이 이 등기, 이 남아있는 이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권이 계약이 무효 취소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복귀가 돼서 이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돌아왔으니까 이거에 의해서 남아있는 이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합니다. 등기 말소해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이 등기 말소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예요?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무슨 청구권이라고 하냐면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 자, 지금 매도인한테 이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어서 소유권이 자동으로 복귀가 됐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남아있는 등기를 말소 청구하는 것은 소유자가 등기 말소 청구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 성질이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 됐나요?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 둘 중에 하나예요.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데 시험 문제가 이걸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 청구권 행사하면 전부 다 똑같습니다. 뭘로 넘어간다고요? 채권 청구권. 소유자의 지위에서 물권자의 지위에서 등기 청구하면 뭐로 넘어간다고요?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먼저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만약에 계약을 하고 잔대금을 다 쳤고 등기를 안 받아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복잡하니까 다시 그릴게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에 의해서 지금 잔대금을 다 쳤어요. 잔대금을 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점유 이전을 받았습니다. 점유 이전을 받았는데 등기는 안 받았습니다. 등기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점유 이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를 안 받았으니까 이 매수인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유권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등기를 안 받아왔으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권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등기 청구권 몇 년 이거 채권 청구권이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채권적 청구권인데 몇 년 살아있다 그랬어요? 10년 살아있죠. 채권적 청구권이 이게 10년 살아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점유를 이전했단 말이죠.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게 10년이 진행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목적물의 점유 인도를 해오게 되면 소멸시효의 뚜껑을 딱 닫아놨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등기 이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예 진행하지 않아요. 뚜껑을 딱 닫아놨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을이 자기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병한테 팔았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팔고 점유 이전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을이 등기가 없으니까 등기는 못 받고 점유만 넘겨받았겠죠? 점유만 이전해줬습니다. 이렇게 점유만 이전했어요. 이렇게 점유만 이렇게 이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을은 점유를 상실했죠? 을이 병한테 매매를 이유로 점유 이전했으면 을은 이제 점유 상실했잖아요. 점유를 상실한 을은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여기 정지됐던 소멸시효가 진행할까요? 진행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진행 안 합니다. 이것도 진행을 안 해요. 그래서 점유를 상실해서 병한테 넘어간 이것도 적극적 권리 행사로서 이 경우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유를 가지고 있을 때도 소멸시효가 진행 안 하고 점유를 넘겼을 때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유가 3자한테 이렇게 넘어갔을 때 소멸시효가 지금 진행 안 한다 그랬는데 진행되는 예외적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서는 점유가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면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점유가 병으로 넘어가면은 소멸시효가 진행될까요? 여기는 지금 진행이 안 됩니다. 여기는 진행이 안 되는데 된다라고 하는 예외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서 점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소멸시효가 진행될까요? 을이 현재 등기가 없는 상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상태는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점유를 넘기더라도 소멸시효 진행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소멸시효가 을이
병한테 점유를 이전시켜주면 의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디서 진행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억을 하나 못하나 한번 보는 겁니다. 어디서? 점유취득시효에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점유취득시효 20년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등기 아직 못 받았죠? 그런 상태에서 이 어르신이 지금 살아있는데 미안해. 왜? 자기가 남의 땅 20년 점유했고 내 새끼 잘 키웠어. 근데 입이 안 떨어져. 등기 주세요라는 말이 안 떨어져. 참아. 양심상. 그러다 보니까 그냥 팔아버렸어요. 점유하던 걸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유 이전을 해주면 이때부터 어른 소멸시효가 등기 청구권은 등기 주세요 20년에 의해서 등기 청구권 완성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점유취득시효에서는 점유를 이전시켜주면 그때부터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소멸시효가 뭐한다고 진행된다. 여기서는 병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요 경우 케이스는 점유취득 이 케이스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나요? 안 한다. 요거는 안 하고 어디서는 한다고요? 점유취득시효에서는 점유를 이전시켜주게 되면 시효 완성자의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안 하는 게 원칙이고 되는 거는 예외예요. 그래서 어디서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요? 점유 이전시켜주면 점유취득시효에서 시효 완성자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등기 청구권까지 포함해서 점유 넘겨주면서 같이 팔아버렸어요. 등기 청구권까지 다. 그래서 을이 갖고 있던 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이 돼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진행되지 않지만 그래서 요거 주의를 좀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를 보냐면 252페이지에 잠깐 볼게요. 거기 252페이지 거기 2번 동그라미에 보니까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데 매수인이 부동산을 뭐 하고 있다고요? 점유하고 있으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뚜껑을 닫아놨다 그랬잖아요.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에 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자, 그 밑에 거 볼게요.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 매매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해줬다. 자, 이겁니다. 을이 배우한테 점유를 이렇게 승계해줬다. 이때도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매수인이 매매를 점유를 상실하여도 매수인의 등기청구는 소멸시효에 진행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정리한 상태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면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을에서 병으로 나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있다고요? 점유취득시효. 자, 그럼 거기로 가서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거기 272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점유자의 등기 청구의 성질, 채권적 청구권이고 왜냐 그러면 시효 완성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등기를 안 받았으니까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이 없는 자가 등기 청구는 뭐가 된다고요? 채권적 청구권. 근데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기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했다. 점유를 상실했다는 말은 여기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했다는 말은 팔았다는 소리예요.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했다는 말은 시효 완성된 목적물을 팔았다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점유를 상실한 경우라도 시효 이후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하지 않고 몇 년 후에 시효가 완성된다? 10년. 그래서 이거 팔았다. 이제 팔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다? 진행된다. 거기 니은번에 거기 빈출해 보니까 시효가 진행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시효 이익 포기를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등기청구는 바로 소멸하지 않고 몇 년으로 소멸한다? 10년. 그럼 소멸시효가 진행했다는 소리잖아요. 10년 후에 시효가 완성된다는 말은 뚜껑이 닫힌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시효 완성된 상태에서 팔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 한다고? 진행된다. 그래서 아까 거기 저기 어디냐면 페이지 아까 252페이지에 거기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해줬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272페이지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했다. 점유를 상실했다는 말은 3자에게 처분했다는 소리예요. 처분한 경우는 바로 처분했다고 해서 등기청이 소멸되는 건 아니고 몇 년에 소멸된다? 10년. 그럼 결론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명쾌하게 소멸시효가 진행됐다라고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응용해서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10년 후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말은 소멸시효가 진행했다는 의미예요. 그게. 예.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점유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